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대다수 63%가 FBI의 소셜미디어 검열을 조사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비웃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G7의 가격 상한 프라이스 캡을 따르는 국가와 기업의 원유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트위터 파일이 정부의 언론 검열에 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주류 매체들은 계속 트위터 파일을 무시하거나 아주 짧은 볼만한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라스무센 리포트의 새로운 조사 결과는 대중이 트위터 파일에 주의를 기울여 왔고 전혀 행복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정부가 미국 시민의 정보와 의견을 검열하는 데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BI를 조사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라스무센과 미란다 디바인의 랩탑 프롬 헬이 실시한 새로운 전국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63%는 FBI가 소셜미디어의 정보 검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의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만이 이러한 조사에 반대하고 15%는 미정입니다. 트위터가 FBI와의 통신 파일을 공개했고 지난주 하원 법사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오하이오 공화당 하원 의원 짐 조르단은 트위터가 특정인의 정치적 연설과 연설자의 범위를 억압, 침묵 또는 축소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응답자의 63%는 FB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압박하여 특정 정치적 연설 및 연설자의 도달 범위를 억제, 침묵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63% 응답자의 거의 절반, 43%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FBI 검열의 본질적인 정의는 시민의 정치적 발언을 침묵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러한 위헌 가능성이 바이든 탄핵 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외교장관은 월요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의 주된 수혜자 메인 베네피시어리이고 우크라이나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피를 흘리게 하고 전쟁터에서 서방의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세계적인 위기 상태로 몰아넣은 것은 워싱턴과 나토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브는 국영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과 그들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행동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국제적인 성격을 확인시켜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전략적 목표가 우리나라를 크게 약화시키고 심지어 파괴하기 위한 것임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브는 우크라이나전의 주요 수혜자는 미국이고 미국의 주요 지정학적 목표는 유럽을 더욱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적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위기가 대리전에서 핵무장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뜨거운 갈등으로 빠져드는 과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러시아 최고위 외교관은 또한 펜타곤과 동맹을 맺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금을 긁어모을 계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갈등을 연장하고 더 폭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펜타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명령을 공개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기준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반러시아 동맹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라브로브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전 연장과 확대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 라브로브의 평가는 올해 4월에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러시아를 약하게 만들라 Weaken Russia라는 연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라브로브의 신선한 문구와 시각은 이미 미 국방성 관료와 계획에 의해서 정당화되었고 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이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사용을 막았는데 이것이 미국 에너지 부문의 거대한 승리로 인식되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의 4월 연설을 시청하시겠습니다.
nature of the fight has evolved because the terrain that they're now focused on is a different type of terrain. So they need long-range fires. We are doing everything that we can to get them the types of support, the types of artillery and munitions that will be effective in this stage. We've done a lot. As you know, you've seen what we've done here in recent past with the recent $800 million authorization provided by the President allows us to provide 5 battalions of 155 howitzers. And so we're also engaging our colleagues in other countries for the same type of capability. And we see indications early on. We're going to push as hard as we can, as quickly as we can to get them what they need. We want to see Ukraine remain a sovereign country, a democratic country able to protect its sovereign territory. We want to see Russia weakened to the degree that it can't do the kinds of things that it has done in invading Ukraine. So it has already lost a lot of military capability and a lot of its troops, quite frankly. And we want to see them not have the capability to very quickly reproduce that capability. We want to se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re united, especially NATO. And we're seeing that. And that's based upon the hard work of, number one, President Biden, but also our allies and partners who have willingly leaned into this with us as we've imposed sanctions. And we're going to defend every inch of NATO.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개월 이후에 나온 이 오스틴의 연설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한 짓거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러시아 정책입니다. 그리고 CNN은 오스틴의 연설을 지지하면서 바이든 백악관의 목표는 이번 침공을 러시아의 전략적 실패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원한다고 말했고 우리의 목표들 중 하나는 러시아가 다시 이런 짓을 할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무장하고 제재를 사용하고 러시아가 무력 사용을 위협하고 이웃을 공격할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국방산업에 직접 들어가는 수출을 통제하는 이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무기산업은 계속 고성능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푸틴은 미국과 G7의 제재를 비웃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석유 수출에 대한 서방의 가격 상한 프라이스 캡에 대한 보복 조치 법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EU, G7 그리고 호주가 이달 초 발효한 대러시아 징벌적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합니다. 푸틴의 대통령 명령은 계약의 가격 상한 프라이스 캡을 적용하는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을 금지합니다. 또한 계약서에서 직간접적으로 석유와 석유 제품 공급에 한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아예 배송을 금지해버립니다.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공표된 법령에 따르면 가격 상한제에 따른 석유 공급 금지령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3년 7월 1일까지 유효하고 구체적인 제한 품목은 나중에 정부가 결정합니다.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가격 상한제로 금지된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에 대한 특별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보복 조치에 대한 대통령 명령 준수를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러시아 해상 원유 수출에 대한 배럴당 $60 상한선은 EU, G7 국가 및 호주에서 12월 5일에 도입했습니다. 이 상한선은 러시아 원유 선적에 대해서 서방 기업이 보험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크렘린궁은 가격 상한제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모스크바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알렉산데르 노바크 부총리는 러시아 수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석유 수요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가격 상한을 부과함으로써 서방 국가들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이며 러시아는 이러한 유형의 반시장 메커니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발상의 대전환으로 무조건적으로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영어권의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